자, 무신, 정변. 자, 우리가 이제 1170년. 자,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1170년.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신, 정변. 원인은 뻔하죠. 뭐 문벌이족 사회 모순이었대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군인들에 대한 뭐야? 차별대우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고 의종이 정치를 잘못한 거 이런 것도 많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의방 그다음 누구야? 정중부 그다음에 경대승 그다음에 이의미. 자, 제가 성만 쓴 사람들은 단독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처음 나오는 건 누구라고요? 외워야 되죠. 누구야? 최충원. 그리고 최웅. 그 다음에 이제 최항, 최희, 김준, 이면, 임유무까지. 정확히 100년이니까 1270년. 까지를 우리가 무신집권기라고 하는데요.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야 된 배경은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야? 보현원. 이게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현원 사건. 이게 뭔지 알죠? 알잖아. 수박키, 오병 수박키. 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상체로 때리는 입식 타격. K1 방식. 이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문신 한느라라는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송 장군에게 대장군 이송 이 양반한테 뭐 한다고요? 싸대기 달렸다 라는 거. 그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 지난번에 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라고요? 이의미. 이의방입니다. 이의방, 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얘들은 한 8품이거든. 8품이면 요즘 말하면 중2? 뭐 이 정도 되는 애들이지. 중사, 중2 뭐 이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누굴 꼬드긴 거야? 정중부를 꼬드긴 거죠. 정중부는 상장군이었으니까 당시 군인으로는 최고지. 상장군 몇 품? 3품이에요. 자, 외워야 됩니다. 고려는 아무리 군인이 올라가도 몇 품까지밖에 못 올라가? 3품이에요. 왜? 1품, 2품 되면 재신과 추밀이 되잖아. 근데 군인이 거의 참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중부, 이방 2호가 정중부 꼬득에서 권력을 잡은 거고. 처음에는 얘가 권력 잡았는데 이방 2호가 까불다가 이방 2호를 제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 외워야 될 게 있어.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얘네들은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외우셔야 돼. 중방은 누가 모인 거?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상장군, 대장군 모인 뭐야? 무신 합좌기구, 합의기구. 이게 뭐다? 중방이다. 자, 그러다가 경대승이는 뭘 만들어요? 도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경호집단 도방을 만들었고, 자, 이인이는 뭐야? 다시 뭐야? 도방 말고 뭐?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죠.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랬다가 최충원은 뭐 하죠? 뭘 만들어? 교정, 도감을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정, 도감의 우두머리 뭐가 돼요? 교정, 결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라는 거. 그리고 최후는 뭐도 만들어요? 정방. 외우셔야 됩니다. 정방에서 무슨 권을 장악한다? 인사권. 정방의 우두머리를 정색승산 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익혀 두시면 더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왕이 바뀐 거죠. 의종에서 뭐로 바뀐 거야? 명종으로 바뀐 거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해? 하극상이라고 말하죠. 이 무신정변 3일 동안에 150명을 죽입니다. 주로 누굴 죽였을까? 문신들 죽였겠지. 문신들은 서얼이라 할지라도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거든. 자, 이런 하극상의 분위기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굳이 연도를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1174년.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외워야 돼. 1196년부터 1258년까지. 그래서 최씨 집안만 4회에 걸쳐서
62년간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왜 최씨 집안만 이렇게 오래 권력 잡고 있었냐라는 것들이 이제 학계의 관심거리고 처음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자, 이런 상황에서 이방이가 권력 잡고 요 시기입니다. 1173년에 뭐가 터져요? 김보당이 나. 서북면 병나사 김보당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 넣으셔야 됩니다. 김보당이 난. 요 김보당의 난 때 김보당이가 무슨 짓을 했죠? 의종을, 거제도에 있던 의종을 어디로 옮깁니까? 경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의종 복위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죽죠? 이 의민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의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민이가 이걸 진압하고 경주로 갑니다. 가서 얘기했잖아.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어서 얘를 맞추시킨 다음에 전하 제가 프리허그 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안아요. 그래서 척추 뼈마디를 한마디 한마디 꺾어서 사람을 낙지로 만들어서 연체동물로 만들어서 솥에 집어넣어서 물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이민의 클래스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잘 죽여서 출세한 아이가 누구예요? 이민. 그 다음에 1174년에 조위총의 난.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조위총은 어디라고요? 위치가 중요하죠. 어디라고요? 서경. 서경유수. 어디라고요? 서경. 평양.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이 벌어 일어납니다. 여기에 많은 일반 백성들도 참여했다는 게 역사적 의의가 될 거고요. 이 와중에 이제 이 의방을 누가 제거하냐면 정중부, 정균 부자가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부가 권력을 잡게 되죠. 자, 이 와중에 또 1176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 망소입니다. 어디라고요? 공주 명학소. 그래서 이 소를 뭐로 승격한다고요? 충순 현으로 뭐 했다고요? 승격하기도 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진압된 다음에 다시 어때요? 소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걸 계기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뭐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향부곡소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선 초가 되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대승 때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대승 때는 이때 이제 전주 관노의 난 이란 게 있는데 요거 말고는 시험에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은 좀 알아야 되죠. 이민은 제 고향 경주 출신이고 뭐 출신이다? 천민 출신. 이게 중요하죠. 제 고향 경주 출신이고 천민 출신이다. 그래서 천민 출신 이민이가 하루 이틀 권력 잡은 게 아니에요. 10년 넘게 권력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걸 보고 어때요? 따라하려는 사람들도 생길 가능성이니까 생기지. 그게 누구야? 바로 만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누구야? 최초의 노비? 만적이. 만적의 난이라는 게 언제야? 1198년이거든. 자, 하나 더. 얘가 어디 출신이야? 경주 출신. 경주 출신이야. 그래서 경주에서 가까운. 자, 외워야 돼. 김삼위와 뭐에 난? 효심에. 운문과 초전이야. 운문과 초전. 운문이 어디야? 청도. 초전 어디야? 울산이야. 그럼 청도하고 울산은 어디서 가까워요? 경주에서 가깝죠. 아, 얘네들은 뭐 부흥을 내세웠다? 신라 부흥을 주장했고. 이때 이민희가 이거를 어때요? 김삼위 효심이 나오는 뒤에서 지원했다. 라는 기록도 있어요. 뭐 하려고 지가? 왕 하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두 가지는 아닙니다. 뭔 개소리냐. 이미 이민희가 최고 권력자인데 반란을 지원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것은 최충원이가 모함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민희가 최고 권력자지만 왕은 아니지 않냐. 이 기회에 지가 왕이 되려고 했다. 18자 유양서를 믿었다. 이민희도. 18자 유양서를 여러 번 써먹는다 그러죠. 경나죠. 이자겸 그죠. 이민. 하지만 18자 유양서는 실현돼요. 누구야? 이성계. 이성계라니까 이성계. 어쨌거나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한 게 누구라고요? 최충원. 자, 최충원이는 다른 애들과 달리 권력을 어때요?
오래 잡지. 자, 최충원이가 이민 몰아낼 때 그 유명한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비둘기 얘기했더니 기억나죠? 이민이 이제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아. 이지영이라고. 이름은 되게 이쁜데 야구 선수 중에도 있다. 오늘 트레이드 발표났는데 원래 삼성에 있던 애인데 어디로 갔지? 넷센 갔나 이제 어쨌거나 그래요. 근데 둘이가 완전 양아치 중에 양아치야. 그래서 무슨 짓까지 했냐? 최충원의 친동생이 있어. 최충수라고. 최충수가 아끼는 비둘기를 빼앗아갔어. 근데 비둘기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이때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어떤 비둘기?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 그러니까 비둘기 중에도 똘똘한 비둘기 있겠죠, 그죠? 네. 비둘기 중에 제일 비싼 비둘기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4억짜리 비둘기에서 지금도 우리는 얼마쯤 할까? 그 비둘기를 왜 4억 주고 사지? 노량진 가면 뭐 여가표 엄청 많은데, 그죠? 비둘기가 아니잖아. 닭둘기잖아, 닭둘기. 먹을 거 안 주면 화낼 일이잖아. 어쨌거나.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 개 키워요? 평택에도 안 키워? 집에는 그런 거 없어요? 혜진이 그런 거 안 키워요? 고양이 키워요. 그렇죠. 예. 고양이는 널 집사라고 생각하죠. 예. 하인 집사. 그러니까 고양이는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보죠, 그죠? 예. 친구라고 생각해요. 예. 착한 고양이를 키우시는군요. 예. 다행이다. 네? 착각일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아이를 누군가가 잡아가면 참을 수 없겠지, 그죠? 예. 정말.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된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충원은요,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최충원이야. 그러니까 정통 무인 집안이고 무인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는 얘기. 그런데 이민은 뭐야? 천민 출신이지. 막말로 생양아치 출신 아니야. 그런데 얘네가 우리 집안을 정통 무인 집안을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 그 정도로 뭐였다는 얘기야? 이민과 이지영의 횡포가 심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거꾸로 말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 세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때요? 다 제거하고 권력 잡은 게 최충원이야. 그러니까 최충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자기 친동생하고 둘이 손잡고 권력 잡았는데 자기 친동생도 죽인 사람이 최충원이야. 그 정도로 권력의 화신이 최충원입니다. 그러니 이 최충원은요, 일단 중도 세력을 인정하잖아.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최충원이 권력을 잘 잡았다. 첫 번째. 아주 무서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애들과 달리 최충원은 그래도 최소한의 품격은 갖추었다. 권력의 품격. 뭔 소리냐면 앞에 애들은 어때요? 무조건 앞에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정중부가 청년자도 경대생한테 죽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경대생은 4년 만에 병으로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권력 잡은 게 이민인데 이민도 어때요? 최충원이 제끼잖아. 근데 최충원은 그냥 단순히 죽인 게 아니라 자기는 뭐가 있다? 나는 뭔가를 뭐 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래가지고 뭘 올립니까?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봉사 10조,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시무 10조. 시무는 무슨 말이겠어요? 개혁한다 그랬잖아. 자, 기억나죠? 자, 시무책 제일 먼저 유명한 사람 누구야? 최치원 시무 10여조. 또, 최승록 시무 18조. 그리고 뭐야? 최충원의 시무 10조.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 뭐야? 최씨도 시무책은 다 최씨가 올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실제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있어 없어? 없어요. 1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형식을 갖춘다는 건 대단히 어때요?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내가 뭐 하겠다.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권력을 뭐 하겠다. 정당하게 쓰겠다. 라는 형식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충원은 그런 정치적 감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교정도감, 자기를 암살하려는 청교역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겪은 다음에 당연히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기구가 뭐라고요? 교정도감. 이게 여전히 계속 남아서 뭐 한다고요? 최고 권력 기구가 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스스로 뭐가 된다고요? 진강후가 됩니다. 자, 후가 뭘까? 후. 내가 얘기했잖아. 후는 뭐라고? 작이라고. 후작이라는. 그지? 그래서 이건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있다 그랬잖아. 근데 공작과 후작은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왕족한테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땡땡공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숙종 기억나? 숙종? 숙종이 조카 헌종 쫓아내고 쿠데타로 권력 잡거든.
원래 숙종은 무슨 공이었어? 계림공이었다고. 왜 공이겠어? 공작이라지, 공. 그리고 또 다른 뭐, 삼별초 나올 텐데, 이따가. 삼별초 끝까지 싸울 때, 강화도에서 어디로 와? 개경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와? 진도로 갔잖아. 그때 어떻게 해? 지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잖아. 그래서 왕을 새로 추대하지. 누구를? 승화후온. 승화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승화후라는 자기를 받은 뭐야? 왕온씨지.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러니까 이 후, 공이나 후는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건데? 왕족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스스로가 이제 왕족급의 대우를 받은 거야. 그래서 진강후. 자, 진강이 어디야? 진주야, 진주. 진강은 진주야. 진주 지방 전체를 뭐로 받은 거야? 시급으로 받은 거야. 진주 지방 전체를 시급으로 받았고 진강 후에 봉해주고 그래서 이 후는 시급도 관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있어? 부서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부라고요? 흥, 영, 부를 두었다. 외워야 됩니다. 최후는 이제 이게 진강후가 최후는 뭐야 돼? 진, 양, 후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최충원의 권력은 막강이고 거의 왕족급의 배우를 받았다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둘로 나눠져요.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고 아니다. 흥명부를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는데 둘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도방을 뭐하죠? 확대합니다. 자, 요 도방을 뭐 한다고요? 확대합니다. 확대. 도방을 확대해가지고 자, 그래서 정치는 교정도감이나 흥명부 중심으로 하는 거고 군사 기반은 뭐라 한다고요? 도방. 이걸 통해서 뭐 한다?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뭐의 난이 나온다고요? 만적의 난이 나왔어요. 여기 됩니다. 1198년이고 여기서 시험 잘 나오는 사례가 뭐야?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지 않다. 나오죠. 왕과 제후와 장군과 재상의 시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게 원래 중국 때 진승과 우광이 했던 말인데 만적이가 패러디했던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때려주이고 권력 잡은 건 좋았는데 문제는 뭐라 했어요 이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죠? 예.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문에도 능하고, 행정 실무에도 능한 능문, 능리. 이런 애들이 이제 등용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규보. 그래서 이규보를 등용한 사람이 또 누구라고요? 최충원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또 하나, 이 무렵 활동한 대표적인 승려가 누구라고요? 진울입니다. 이 진울 형님과 최충원은 굉장히 돼요? 친밀했다. 그러니까 진울 형님이 자 군인들이 반란 일으켜서 권력을 잡자 문벌 귀족들하고 친했던 교종계통 승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귀법사라든가 흥왕사라든가 이쪽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그러자 진울 스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 중들은 정치 권력에 관심을 끊어야 된다. 어떻게 하자? 신앙 결사운동. 중들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 순천 송광사로 내려가 버리거든. 이러니 대단히 어때요? 최충원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겠지. 그래서 진울에 뭔 종을 후원합니까? 조, 개, 종. 이쪽을 후원할 수밖에 없겠지. 선종, 개통, 조계종을 후원할 수밖에 없겠지. 최충원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최충원이 권력자, 최충원이 이제 1219년까지 이제 권력 잡고 이제 죽는데 요 무렵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가 터져? 1206년에 누가?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누가? 징기스칸이 쿠릴타에서 칸으로 선출되죠. 그럼 이제 우리 고려와 몽골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충원 때 있었던 일 중에 1219년에 최충원 죽기 전에 강동성 전투라고 들어보셨죠? 강동이에요. 요까지는 최충원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이 죽고 그 다음 누구야? 최후야. 최후는 정방 외워야 되고 진영후도 외워야 되지만 뭘 외워야 돼? 서방 외워야지. 요거 뭐 하는 거? 문신 무슨 기구? 수기기구. 외우셔야 됩니다. 문신 수기기구. 젊은 문신들 어떻게 한다? 자기 집 사랑방에 재우는 겁니다. 그냥.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보고 아이디어를 빌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문신 수기 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외워야 돼? 야별초. 요 야별초가 갈라져서 뭐가 되는 거야? 좌별초가 되고 뭐가 되고 우별초가 되지. 그리고 몽골과 싸우다가 포로를 끌려갔다가 도망쳐 온 사람들 신이군. 이거 합해서 뭐가 되는 거? 삼별초. 워낙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최후 때. 대외관계에서 뭐 중요하지? 이거 나오지. 저고여의 비살사건. 이게 1225년이거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쳐들어오지. 이게 뭐야? 몽골의 1차 침. 이게 이제 1231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귀주에서 박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싸웠지.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우리가 항복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도로 뭐 했다? 천도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만들어요? 제조. 1236년부터 1251년 사이에 제조 대장경. 제조 대장경. 다른 말로 팔만 대장경.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거 워낙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항. 하지만 최후는 최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항. 그 다음에 뭐야? 최의까지 갔다가 이제 최씨 정권이 끝나는 거지. 최충원은 명종부터 신종. 명종을 잘랐지. 자르고 이제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이런 사람을 추대합니다. 어이없지. 최충원이 어떻게 했다가 왕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니. 이거 다 외우는 건 아니야. 어떻게 다 외울 거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로 왕을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최충원의 권력이 막강했다라는 거. 이런 거 이제 기출천지에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익혀두시면 좋은데 굳이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예. 요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서경에서 최광수의 난이 일어났다. 고구려 부운동 주장했다. 이런 것도 알면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층민의 봉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순서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신 최씨 정권이 끝납니다. 최씨 정권이 끝나고 이제 김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준. 최씨 정권이 끝나면서 우리 어떻게 하죠? 몽골을 어떻게 하죠?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고종의 아들이 왕시식한 사람, 왕식이라는 사람이 항복을 하러 간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누구한테 항복한다 그랬어? 쿠빌라이한테 항복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얻어낸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 뭐야? 불계, 토풍. 약속 얻어낸다 그랬잖아. 그걸 훗날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세조구제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랬다가 김준이 죽고, 그 다음 뭐야? 이면. 그 다음에 이면도 죽고, 그 다음 그의 아들 누구야? 이묘무. 이러다가 이제 개경 환도. 거기에 반발했던 게 삼별초다라는 거. 삼별초까지는 머릿속에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우리 교재 봅시다. 교재 보면서 마무리. 자. 234쪽 무신정변, 체제모순의 심화 충분히 말씀드렸고 무신차별 봅니다. 이 품위상의 재상징은 문신이 독점했고요. 군대 최고 지휘 통솔도 문신이 장악합니다. 병부의 판사와 상서 모두 문반이 임명되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병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러? 병부, 상서, 정삼품이었다고 그랬어? 하지만 실권자가 아니라고 그랬지. 왜? 문종 때 무슨 제도? 판사제도가 있어서 판병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 판병부사. 이런 판사는 누가 독점한다? 제신들이. 그래서 모든 권력을 귀족들이 독점했다. 이게 고려의 특징이다. 문벌 귀족사회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종 때 설치했던 무과도 인정시기에 폐지되었다. 기억나죠? 1109년에 설치되었다가 1133년에 폐지한다. 예종 때는 여진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인종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4대 요구를 받아들였으니까. 기억납니다. 지난주 시간에 했습니다. 예. 그다음 무신에 대한 처우, 군인전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급군인들 불만이 많았고 의정의 실정, 측근 세력 의존했고요. 사치와 향락. 사치 향락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신하들 집을 빼앗아 별장을 만들기도 하고 백성의 토지를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도요. 죽고 싶은 거지. 자, 과정 의종이 보현원 행차 때 정중부, 이방, 이고 등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옹립합니다. 자, 결과 무신들이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 행사하죠. 이성 깊은 형식적이야. 무신들은 주요 관직 독점뿐만 아니라 다퉈 토지 누배 늘려가는 결과 전식과 붕괴. 외워야 돼. 전식과 붕괴. 지배층에 의한 대투의 소리가 더욱 늘어나는 전식과 붕괴입니다. 외워야 돼. 전식과. 자, 시작은 언제야? 경종이지. 개정된 건 언제야? 목종 때지. 경정은 언제야? 문종 때지. 붕괴는 언제라고요? 무신정. 다시 순서가 몇 분 전부터 출발해서 시, 개, 경종, 목종, 문종이거든요. 붕괴되는 게 뭐라고요? 무신정입니다. 외워야 돼. 중앙통제를 역파되죠. 무신정군에 대한 반발, 김보당, 조이총의 난, 교종승려의 난, 하층민의 봉기, 마이망수의 김삼위 요심, 만정.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무신정군에 대해서 왼쪽에 따로 정리를 잘 해놨고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본문 사료 보면 내시 김돈중이. 이때 말하는 내시는 환관이 아니에요. 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없이 사는 분이 맞고요. 이때 말하는 내시는 왕의 측근 신하를 내시라고 했어요. 김돈중이 누군데? 김부식 아들이야. 김부식 아들이라고.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으므로 정중부가 그를 틀어잡고 곤욕을 보였다. 그런데 김돈중의 부친인 김부식이 노예에서 왕에게만 정중 매질하려 했으나 도망쳤다. 미친 거지. 애기가 돌았어.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지. 아들이 이렇게 사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혼내는 게 정상이지. 근데 어때요? 문벌 귀족이라고. 군인들이 이렇게 무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거라는 거죠. 의종 24년 어두워져 어가가 보현을 가까이 와서 이고가 이방과 더불어 왕명을 꾸며 승공을 집합시키고 왕이 겨우 보현을 문에 들어가 신하를 할 무렵에 이고 등은 임종식, 이복희, 한뢰 등을 아까 싸대기 날린 한뢰 등을 죽이니 문관, 대소실, 환관이 모두 해를 당하였다. 서울에 있는 문신 50여인을 죽이고 정중부 등이 왕을 황무시켰다. 처음에는 첫날 50명 죽였거든. 3일째 되는 날까지 150명을 죽이니까 학살이지. 블라블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밑에 쭉 정리해놨죠. 자, 제가 이거 정리해놨어요. 왜 정리해놨을까요? 밑에 복습해보라고. 아니, 자, 이방 정중부 밑에 뭐 써야 되겠지. 뭔 일이 있었다고?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망이 망소의 난, 순서대로. 그지? 경대승 때는 뭐 전주관노의 난 있고, 이민 때는 뭐라고? 김삼이 조심의 난. 하나 더. 그 다음에 이방 정중부 때는 뭐라고요? 중방 그랬지. 경대승 뭐? 도방. 이민은 다시 뭐? 중방. 최충원부터는 뭐라고요? 교정도방.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한번 써보시고. 제가 이게 필기해 드린 거 한번 쭉 한번 그 밑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지. 자, 무신정권의 변천 봅니다. 이방, 정중부 이공 등과 함께 정변을 권력장악했어요. 중방 중심 정치했다가 정균, 정중부 아들에게 살해됩니다. 이때 있었던 일 뭐라고? 교종승려의 난도 있고 뭐가 있다고? 김보당과 조이총의 난이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정중부. 이방을 제거하고 권력 장악하는 중방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다음 경대승에게 제거됩니다. 이때는 망이 망소의 난. 그 다음에 이제 경대승입니다. 경대승이 정말 젊었어요. 무신정변 일어날 때 겨우 17살이에요. 고딩이야. 그래서 무신정변 참여도 안 했어. 그리고 26살에 권력을 잡은 거야. 청년, 26살. 형보다 동생이야. 그지? 26살에 권력을 잡았어. 그리고 정중부를 제거한 뒤에 사병집단인 도방을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정중부를 만났잖아. 정중부가 침을 뱉었는데 그걸 맞은 다음부터 어때요? 병이 생겼대. 새가 스민 것이. 그래서 30살이 나요. 병사합니다. 어이없지. 착하게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권력 잡은 게 누구라고요? 이의민이야. 외워야 돼. 경주 지역의 천민 출신으로. 이의민은 무신정변에 참여하지, 당연히. 의종을 제거한 공으로 대장군. 기억나야지. 아까 김보당의 난 때
누굴 제거한다 그랬어? 의종을 제거한다. 경대성 사회 권력자가 있고 최충원 형제에게 피살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 김삼이 효신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최충원이지. 봉사 10조 외웁니다. 교정도감 외웁니다. 원래 교정도감은 반대 세력 제거를 목적으로 설치했고 점차 인사와 감찰 등을 담당하는 최고 정치기구가 됩니다. 장관인 교정별감 최시리가 세습하죠. 사병기관인 도방을 재건했고요.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됐는데 오형한데 최충원이가 삼별초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삼별초는 누구가 만든 거라고요? 최후야. 진주지방을 시급으로 받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진강 후에 책봉되고 흥령부를 설치합니다. 흥령부는 자신의 집에 개인을 위한 기관인 동시에 공적 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월급은 국가에서 받는 거고 얘들 관리들이 충성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최충원한테 하는 거고. 얼마나 좋아. 나도 조교가 있는데 생각해봐. 월급은 국가에서 받는 공무원이야. 근데 일은 내 일을 해줘. 그런 조교 있으면 정말 좋겠다. 소형 합격하면 합격하면 쌩이지 뭐. 자. 왕실 및 귀족과 연결되어 위신정권을 위반하던 교종과 사원을 교종 승려의 날을 계기로 억압하고 선종, 조계종 혼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등용한다 그랬어? 이규보 등용한다라고 했어. 외우셔야 돼요. 이규보. 최후 자기 집에 정방 설치합니다. 문무백관의 인사 문제를 처리하죠. 정색승생 총주했고요. 문신 시루기구인 서방도 만듭니다. 문신을 등용해서 고문 역할을 하죠. 삼별초 말씀드렸고요. 천도와 대장경 충분히 말씀드렸죠. 진양후 그리고 진양부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양, 최희, 김준, 이면, 이미모 쭉 이어진다는 거. 자, 봉사 10조. 이거 한번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다 틀렸어. 왜? 최충원이가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초창기에 이런 혼란이 어때요? 많이 초창기에 이런 혼란이 어느 정도 극복된 게 누구야? 최충원 때. 그러니까 최충원은 이제 이때는 하극상이고 정치가 실종되었다면 다시 정치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 뭐 이런 걸로 했지만 어쨌거나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자, 1. 왕은 참 위선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을 택해 들어라. 2. 근래 관직 은하에 많은 관직을 제소하여 노봉을 부족하게 됐으니 원래 제도에 따라 관리의 수를 줄여라. 작은 정부 지향. 3. 근래 벼슬아치들이 공사전을 빼앗아 토지를 변경하면 국가의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는 토지 대장에 따라 원주에게 돌려주어라. 와우. 겉으로는 어때요? 잘하죠. 완벽하죠. 8. 검소한 생활해라. 10. 신하의 간언을 용납해라. 하지만 자기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무신정권기는 혼란스럽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런 혼란이 결국은 걸음이 되어서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역사라는 게. 오른쪽에 봉사 10조 봅니다. 봉사 10조의 서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적신 이의미는 성품이 싸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신기를 흔들려 했으므로 재앙의 불길이 성하여 백성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쓸어버렸다. 처음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신등이 밑줄하고 어때요? 나오겠지. 신은 누구야? 최충원. 뭘 보마라? 이민을 쓸어버렸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방. 읽어보세요. 도방. 그 다음에 삼별초. 삼별초 출발이 야별초라고 했습니다. 야별초. 그 다음에 좌우별초. 그 다음에 신의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병력. 무신직거기 100번 동안 밀란이 무려 75번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반무신난, 김보당, 동북면 병마자. 김보당이 의종 복유를 시도하다 거제도에 있던 의종을 경주로 옮기고 복유운동 시도했다가 이민군에게 패하고 의종은 이민군에게 살해됩니다. 조이총이나 서경뉴스 조위총이 일으켰습니다. 많은 농민이 가세야 민중 항쟁 성격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서경. 서경은 평양이다. 귀법사, 흥왕사 등 교종 승려들이 무신정권에 반발해 봉기합니다. 이후 무신정권은 선종 중심의 조계종을 혼하게 됩니다. 자, 농민의 봉기, 서북민의 봉기, 최초의 농민항쟁입니다. 서북계 백성들이 지방관의 수탈과 탐하에 반발을 일으켰고요. 자, 그 다음에 망소위 공주명확한데 지금은 현재는 대전시 탐방동이라고 그랬잖아. 총순현으로 승격, 풍순현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향소국 폐지의 계기가 됐고요. 김삼이 효신,
운문, 청도와 김삼희. 그 다음에 초전, 울산에서 효심. 신라 부흥의 성격이고요. 최광수, 고려부운동. 그 다음에 이연년, 담양에서 백제부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신라 부흥도 있고 뭐라고요? 고려 부흥도 있고 또 뭐라고요? 백제 부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집권기는 어때요? 여전히 어때요? 이른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려 중기에 고려 계승이냐 신라 계승이냐 갈등 빚었던 게 뭐라고요? 묘청이잖아. 이게 일단락되지 김부식이 승리하면서 신라 계승으로. 하지만 무신집권기 혼란기가 되니까 또다시 어때요? 신라 부흥, 고구려 부흥, 백제 부흥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누구의 침략을 받게 돼?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 몽골의 간섭을 받게 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충렬한 무렵이지. 몽골의 간섭을 받은 지는 10여 년이 지났는데 해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사의식을 하나로 뭉쳐야 되겠지.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뭐라고? 우리 모두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견 스님의 뭐가 나온 거라고? 삼국 유사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단군 할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 흐름을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천민, 전주, 관도의 난이 있고요. 경대승, 식권기, 요거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적의 난, 최충원의 간호, 만적이야. 집안의 노비, 만적. 자, 진강후 최충원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김보당의 난도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번만 제발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과 천민의 분기. 명종 6년 6월 공주 명학소 1176년입니다. 명종 6년 1176년 마이 망소이가 산행 병마사가 스스로 공주를 공격한 것이었다. 정부에서 지후 최원부와 낭장 박강도 달래서만 이에 망이 고향의 명학소를 뭐야? 승격에서 뭐야? 충순현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정부군 무려 3,000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진압을 못한 거야. 그래서 충순현으로 승격.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 이건 향, 부곡, 소잖아. 그럼 그 바로 위는 뭐야? 속현이겠지. 속현 위가 뭐야? 주현이지. 근데 뭐 했다고요? 지방관까지 보내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속현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부곡이, 소가 주현이 되는 거고. 파격적으로 승격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서경의 조위총이난이 완벽하게 진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꼬드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 진압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다시 진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진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다시 서로 복귀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은 신종 원년에 일어났다. 경매하죠. 최초는 명종도 잘라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종, 희종, 강종, 고종 막 자기가 옹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최초의 산호 만적은 개경 북산 송악산에 공사 노비를 모아놓고 정중부 김보당에 난 이후에 고관대작이 천민과 노비에서 났다. 자, 써두세요. 정중부 김보당에 난 두 개 묶어서 써놔. 뭐라고? 경계의 난. 사료를 읽다 보면 경계의 난이라고 자꾸 나와. 그럼 경계가 뭐야? 경인년과 계사년이야. 경인년이 뭐겠어? 1170년 뭐야? 정중부. 무신정변을 말하는 거고 계사년은 1173년. 뭘 말하는 거야? 김보당의 난이야. 그러니까 무신정변과 김보당의 난을 계기로 이걸 합해서 뭐야? 경계의 난. 경인년과 계산 합해서 경계의 난. 고관대작은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말씀드렸잖아. 때가 오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 이렇게 하다가 선동을 했는데 문제는 유락박사 한충이의 간호 순정이, 애가 이름도 착해 보이잖아. 한충이에게 알려버렸고 한충이가 최충원에게 알렸고 결국 100여 명을 잡아 강에 던져 죽이고요. 순정이는 80냥을 하세해서 양민을 삼았다. 비신자. 만적의 나머지 우리는 모두 뵐 수 없으므로 조서로서 죄를 묻지 않도록 하였다. 나쁜 놈이야, 그지? 자, 김삼위와 효심의 난. 김삼위는 1193년 청도 내 운문. 청도에 가면 지금도 운문사라는 큰 절 있죠. 좋은 절이 있습니다. 그럼 초전 어디야? 울산, 효심이, 블라블라 쭉 나와있죠. 이게 언제라고요? 이의민희라는 거. 그 정도만 외워두시고, 어디 부흥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라 부흥을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것 정도 봐두시면 되어요. 자, 됐어요.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동요 또 한 번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관계인데, 우리 대외관계는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열심히 했어. 나 혼자 한 거 아니고요. 우리 같이 했고요. 필기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고려 대외정책 기본적으로 봅니다. 자, 요가 건국된다. 자, 외워야 돼. 916년입니다. 무슨 말이죠? 신라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신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신라 하대입니다. 야율 아버지가 거란 부족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자, 무슨 성이 포위된다? 홀한성. 기억나야 돼? 홀한성.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를 계승한 북진 정책을 표방했고요. 거란에 대한 강경책이야. 광종 때 송나라와 국교를 맺습니다. 기억나죠? 그 전에 뭐야? 광덕이니 준푼이 연호 쓴다 그랬죠. 하지만 송과 국교를 맺은 다음에 바로 송나라 연호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송의 의도는 고려와는 송은 북방민족을 위해서 정치 군사적 제휴, 고려는 송의 선진문물, 그래서 경제교류. 그 다음에 정한구, 기억나죠? 발해가 망한 다음 뭐야? 후발해국. 그 다음 뭐라고요? 정한구. 기억나야 돼? 후발해국은 여전히 뭐야? 대시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테지만 10시로 바뀐다 그랬잖아. 열만화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한국으로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 거지. 아마도 그 무렵쯤에 대광현 같은 왕자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 고려로 많이 내려왔다. 934년 무렵. 그래서 태조왕건은 대광현이 뭐야? 왕계라는 성씨를 하사한다. 사성정책. 기억나죠? 그죠? 예. 자, 요런 혼란스러운 상황. 몇 세기야? 10세기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지도도 있고요. 자, 고려, 도경, 서경 요거 한번 보세요. 송나라 사신 서경이 1123년 동그라미 1123년 동그라미 하고 인종이라고 써주세요. 인종. 무슨 임금 때다? 인종 때. 고려에 사신을 왔다가 보고 들은 걸 그림을 곁들여낸 게 고려 도경입니다. 풀네임은 선화봉사 고려 도경인데요. 40권 나누고 블라블라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료로 나올 수 있어요. 고려 도교에 보면 우리 고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 아주 잘 나가는 5집안도 써놨거든요. 거기 당연히 누가 들어갈까? 이자겸 들어가. 이자겸을 뭐라고 묘사해놨냐면 매일 집안에서 고기가 수만 근이 썩어 나간다. 수만 근 있으면 우리 주식 유랑진 갖다 뿌리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이게 썩어 나간다. 예나 지금이나 고기는 흔해요, 귀해요? 귀하죠. 자, 우리 SNS에 그 비빔밥 먹을 때 찍어서 올리지 않죠. 컵밥 먹을 때 찍어 올리지 않잖아. 근데 고기 먹으면 어때요? 찍어서 자랑하잖아, 그러지? 왜? 귀한 걸 먹었다는 거 아니야. 요즘도 귀한데 이때는 고기는 정말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수만 근이 썩어 나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청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찬양하고 있어요. 고려 청자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는데 그가 본 고려 청자는 뭘까요? 순수 청자예요. 아직은 무슨 청자가 아니고 상감 청자가 아니고 순수 청자. 고려 도경에서 찬양하는 건 순수 청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과 격퇴. 자, 1차, 2차, 3차. 충분히 설명드렸고, 다 공부하고 복습하고 다 했으니까 봅니다. 자, 순수 아셔야 되고요. 영향 볼게요. 세력균형. 고려, 송, 거란 사이에서 세력균형이 유지되었고, 자, 거기서 하나만. 3차 침입 때 강동 육주 반환 거부와 국교 단절을 계기로 소비압에 거란군이 쳐들어왔죠. 이때 무슨 전투 있다고 그랬어요? 흥화진 전투. 흥화진 전투. 여기도 그 유명한 물로 애들을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수대천만 물 쓴 게 아니고 이때도 소가죽 잡아가지고 물로 수공으로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경까지 온 애들 물리치고 돌아가는 애들 어디에서? 귀주에서 완전히 싸그리 박살냈다라는 겁니다. 흥화진 전투 다음에 개경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무슨 대첩이라고? 귀주 대첩. 자, 영향 세력균형, 고려, 송, 거란사의 세력균형이고요. 전쟁 끝나고 고려는 국방 강화 노력했고 강감찬 주장으로 개경에 나성, 군마 확보를 위해서 간목, 양마법. 자, 나성, 간목, 양마법.
그 다음에 북종 국교일 때 천리장성. 그리고 거란 물론 누구까지 망다고요? 여진. 자, 외워야 돼. 천리장성은 거란만을 위한 거야? 여진까지 대비한 거야? 여진까지 대비한 거야? 이렇게 내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문제 내면 또 틀린다. 두고 보자고 안 틀리는지.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 전후 복구 사업으로 황규량의 태조는 목전이랑 7대 실로. 현종 때 부처님 힘을 빌려 거란을 물리치는 영혼에서 초조 대장경. 외웁니다. 그 다음에 원효의 대승 귀신론 소가 거란에 전해지고 거란 대장경에 대해서 연구 해석한 장소 일부가 의찬의 교장에 들어갑니다. 자, 의찬의 교장에는 송나라 그리고 뭐야? 요나라 이런 애들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오답을 어떻게 만들었어? 금나라. 이름 뭐야? X야? X야. 의찬은 금나라 생기기 전에 어때요?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헷갈리지 말고요. 자, 서희의 활약. 이것도 알아야 돼. 거란의 장수 소선정이 서희에게 말했다. 당신 나라는 신라 땅에 낳고 고려 우려의 혐이었다. 고려가 고구려 땅을 침식하였다. 또 고려는 거란 국경을 접경하면서도 바다 건너 송을 섬기고 우리 오늘 보세요. 서희가 말해 우리나라는 고려의 옛 터전을 느껴서 고려라고 있고 평양 서경을 했다.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서 이제 또 압록강 안팎의 땅도 역시 우리 영내인바 지금 여진이 동그라미. 그곳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진 어쩌고. 이거 어때요? 한번 기출문제 여진해야 돼요? 박스 치고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어때요? 소선영 나오고 서희 나오니까 무조건 누구이겠거니? 거란이겠거니. 틀리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거란과 단판에서 바보 만든 건 누구라고요? 여진은 나쁜 놈 만든 거지. 여진은 나쁜 놈을 만들어야 돼. 우리 둘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윈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 다 설명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사료로 문제 내면 틀린다고요.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밑에 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 뭐야? 흥화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귀주. 흥화진은 오늘날 어디쯤 돼? 의주 가깝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귀주는 알아야 됩니다. 귀주. 귀주는 왜 알아야 되죠? 귀주 대첩에서 중요하죠. 또 몽골의 1차 침. 자, 써놔야 돼. 귀주 대첩도 중요하지만 귀주는 몽골의 뭐야? 1차 침입 때. 몽골의 1차 침입 때 박서가 완강하게 김경선 장군과 박서가 완강하게 저항했던 곳이 바로 귀주이기 때문에 귀주 대첩 그럼 무조건 강감선 그러면 안 됩니다. 몽골의 2차 침입을 물리치기로 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강주의 정변, 양규, 강감찬 잘 정리해놨어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입니다. 여진과의 관계 초기의 여진은 발해 멸망 후의 여진은 반동집 상태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고려는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회의와 동화 정책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진의 강성, 여진의터 12세기 하얼빈지마에서 완연부의 추장 아골타 외웁니다. 하얼빈지마에서 완연부의 추장 정주까지 남아서 고려와 충돌하게 고려가 지기도 합니다. 윤관 건의에 따라 뭐한다? 숙종이야. 숙종. 외워야 돼. 1104년 숙종 때 임금이 숙종이라는 거 외워야 돼.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 별무방 안 됩니다. 1107년 3년 중계해서 예종 때 여진정부라고 동북성 쌓았어. 하지만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1년 만에 돌려 주고 말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뭐한다? 금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를 멸망하고 요를 멸망신 금은 고려의 뭐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은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죠. 고려사에 보면 1120년에 이걸 수용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결과 태조1에 북진대 사시장 좌절되었고 고려 귀족사의 분열을 가속화해서 이자겸의 난과 묘충의 서경촌도 운동을 야기했다라는 거 앞에서 공부했던 거고요. 윤관 읽어보시면 되고요. 금에 대한 정책 변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이제 별무반에 대해서도 정리됐으니까 나와 있고요. 눈여겨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입니다. 자, 몽골과의 전쟁. 자, 몽골과 몽골 통해 금의 지배를 받던 몽골이 13세기 초 징기스칸에서 통일됩니다. 자, 1206년 위에다 써야 되지. 누구라고? 최충원. 1206년이니까 이때는 누가 권력 잡을 때다? 최충원입니다. 금의 세태. 금의 지배했던 거란의 일부가 대요수국. 무슨 말이야? 금나라는 이제 맛이 갔잖아. 누가 커지니까. 몽골이 커지니까. 금나라가 누굴 지배했어? 멸망시켰어? 요나라지. 그 일부가 어때요? 남아서 대요수국이야. 앞에 대자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하다? 요. 원래 거란이 세웠던 나라 뭐니까? 요니까. 그러니까 요나라를 다시 부활한 거지. 그 일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만강 때는 이제 동진국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 거란의 일부가 우리 고려로 쫓겨오는 거야.
거란의 일부가 고려를 쫓겨왔다가 고려는 이들을 반기해서 강동성, 충청도까지 왔는데 김치려 장군이 쫓아냅니다. 제천에서. 다시 위로 쫓겨간 거지. 충청도가 왔다가. 그래서 어디야? 평양에 무슨 성? 강동성. 외웁니다. 어디라고? 평양 동쪽에 강동성에서 표현해요. 거란을 추격해온 몽골 및 동진국과 연합해서 거란족을 토벌합니다. 이걸 뭐라고? 강동의 역 또는 뭐라고?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1219년이야. 요거 이제 이후에 최충원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최충원이야. 이후 몽골은 고려에 막대한 공물 요구합니다. 형제 관계를 맺고. 자, 그러다가 몽골의 무리한 공물 요구와 몽골 사신 저고여의 피살이에요. 원래는 사실 1년에 한 번만 보내기로 해놓고는 1년에 4번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외워야 돼. 압록강 너머에서 피살당합니다. 저고요. 아주 진상이었고요. 무리한 짓 하다가 피살당한 누가 죽인지 사실 잘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몽골이 이걸 구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1231년 8월 달에 쳐들어옵니다. 살리타이가 쳐들어온 거야. 귀주에서 박서에 완강한 자. 그래서 우회해서 개경을 포위합니다. 결국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겠지.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서북면 다루같이 설치해서 다루같이가 뭐 하는 거라고? 다루는 뭐야? 감시하다. 치는 뭐야? 사람. 알잖아. 치는 몽고말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장사치, 벼슬아치 그런다 그랬잖아. 감시하는 사람 뭐야? 다루같이 놓고 간 거야. 근데 최후가 어떻게 했어? 다루같이 72명 다 죽여버리고 수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도로 옮기면서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몽골의 무리한 조공 요구 간섭을 강화하면서 최후는 강화도로 천다. 그러자 몽골은 쳐들어오겠죠. 2차 처인 용인이야. 외워야 돼. 처인 용인이야. 김윤후가 살리타이를 죽이죠. 이때 몽골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고 초조대장경이 있게 되어 불타없어집니다. 3차 쫓터들 몽골군 경주까지 왔고 자 5타야 활용사가 아니라 뭐라고? 황룡사. 황룡사 구축 목탑 불탑니다. 그 후로도 6차까지 계속 쳐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세히 보기 밑에 봐봐요. 자 몽골의 침입 1차 귀주에서 박서 외웁니다. 무려 4개월이나 버텼으니까 대단한 거죠. 귀주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 싸운다로 몽골하고 싸운 사람 이름 뭐라고요? 박서. 이름이 어때요? 빡세죠, 그죠? 자, 빡세다. 박서, 빡세다. 이렇게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자, 마산은 아구찜 마산 아니고 어디라고요? 파주입니다. 광주 관악산의 초적이 관군과 함께 참전해서 황주 동선역 전투에서 승리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들어. 초적이 뭐하는 애들이야? 산적. 그렇지. 니네 조상님들. 도적대란 말이지. 그러면 이 도적대는 관군하고 어때요? 사이가 나빠야 정상이지. 근데 어떻게 했다고? 얘들이 관군과 손을 잡고 싸운 거야. 얘들이 숫자가 50명이 아니고 5,000명이야. 어마어마하지. 5,000명이 되는 도적대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관군과 대립관계였을 텐데 외세가 들어오니까 어떡한대? 내부 어떡하자? 손을 잡고 같이 손잡고 싸웠다. 그리고 물리쳤단 말이야. 황주 동선역 전투에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것도 언제라고? 몽골의 몇 차 침입 때다? 1차 침입. 몽골이 한쪽 방향으로만 쳐들어왔지 길을 나눠서 여러 방향으로 쳐들어왔겠지. 그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간 거야? 충주까지 갔던 거야. 충주까지 내려갔는데 열심히 어때요? 항전에서 또 물리치는 거지. 하지만 일부 군대가 개경을 포위한 거야. 몽골 일부 군대가. 결국 어때요? 항복을 하는 거지. 그 다음 2차 말씀드렸고요. 살리타이 초조대장경 불탔고 3차 이 무렵 이제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황룡사 우측부터 불탔고 4차 중요하지 않아 5차 때는 충주성 김윤우가 충주성 방호 별감 기억나지? 충주 김윤우는 이제 고려의 뭐야 정식 장군이 돼서 물리쳤다 그랬잖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6차야. 6차 최대의 전화 사라대라는 놈이 쳐들어갔는데 충주 다인 철소민이 승리하긴 했지만 이때 이제 반부 사건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조휘 탁청. 그래서 동계 15주가 이탈해서 뭐가 만들어져? 쌍성총관부 외웁니다. 학생들은
요건 잘 외워. 여기 무슨 왕때야? 그렇지. 이거 외워야지. 무슨 왕이야? 공민왕.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되지. 고종이야, 고종. 몽골에 몇 차치 있대? 6차치. 조휘, 박청. 얘네들이 이 동네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고. 얘들이 몽골에 뭐 한다고요?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조휘가 뭐가 되는가? 쌍성 총관부의 총관이 되는 거야. 대대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쌍성 총관부 탈환할 때까지 총관이 누구야? 조휘의 후손이 돼. 아, 이때까지 살아있으면 도깨비고, 증손자쯤 됩니다. 이랬다가 이제 공민왕 이걸 탈환할 때 이성계. 그럼 이성계의 집안도 어때요? 대대로 여기에 충성하던 집안이었다고. 그랬다가 이제 이성계 아빠 이자춘 씨가 이성계와 손잡고 공민왕과 손잡고 탈환하는 데 도움 준다 그랬잖아. 쌍성 총관부 외우셔야 됩니다. 쌍성 총관부 외우셔야 됩니다. 몽골이 6차치 있다는 거 생각보다 중요하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씨 정권이 붕괴되면서 고려 태자가 몽골로 출발합니다. 1259년 몽골로 출발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왕식이라는 고종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아, 다시. 고종의 아들, 왕식이야. 이 형이 나중에 무슨 왕이 될까? 원종이 되는 거야. 이 원종이 누구랑 기억나지? 몽골이 둘로 쪼개져 있다 그랬잖아. 몽케칸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동생들이 이제 서로 권력 투쟁했거든. 그게 아리쿠케라는 사람하고 쿠빌라이하고 둘이 연락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누구 편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항복한다고?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너무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니네 풍습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여기서 성립한 게 뭐라고? 바꾸지 아니하겠다. 이게 뭐? 불계. 니네 토착적인 풍습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왕도 인정해주고 국가도 인정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라고 이런 이제 세조, 이때는 쿠빌라이가 세조가 아니에요. 아직 왕되기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조라는 명칭은 얘가 죽은 다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묘니까. 그러니까 세조께서 이걸 인정해 주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른바 세조 구제라고 나중에 불게 되는 거고. 이때는 정확히 말하면 뭐야? 불계 토프인 거지. 1259년 불계 토프. 그리고 이제 얘기했잖아. 둘이 사돈 맺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이 충열왕, 이 딸이 제국 대장공주. 문제는 이 사람은 이미 나이가 39세야. 얘는 16살이야. 이 정도면 그죠? 악설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옛날 나이 40이면 야 손잡을 나이야. 당연히 결혼했는데 고려 여자 결혼했다고. 근데 어때요? 정략 결혼 또 한 거지. 얘는 16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근데 싸대기 맞았다는 거 부인한테. 생각해봐. 장인어른이 쿠빌라이야. 맞아야지. 때리면 맞는 겁니다. 때리면 맞는 거야.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274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12월 달 무렵에. 그래서 1276년에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야 이게? 충선왕이야. 근데 이 아줌마는 오래 못 살아. 뭐 낯선 땅에 와서 고생도 했을 거고. 근데 이 사람은 뭐 무역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 돈 버는 거야. 뭐 고름 파트 정도는 알면 좋은데 39살에 나이 죽어요. 이게 이제 이 부자지간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야. 이 아줌마가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충렬왕은 더 이상 몽골의 사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근데 충선왕은 그 직전에 개국공주하고 결혼하거든. 그럼 몽골 입장에는 봐봐. 얘가 죽으면서 얘는 더 이상 몽골의 사위가 아니고 얘는 몽골의 사위야. 그래서 어떻게 해? 얘가 왕이 되는 거야. 1298년 1월 달에. 잠깐 왕됐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조비 무고 사건 뭐 이런 거 겪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잘리잖아. 그러니까 1298년 1월 달에 왕됐다가 8월 달에 잘려요. 그리고 다시 누가 왕하는 거야? 충렬왕이 왕하는 거지. 이건 왕을 두 번 하지. 그래서 열선 이렇게 된다고. 이걸 전문용어로 중조라고 한다고.
숙해 놓게 되는 건데, 숙해는 중요하지 않고, 열선.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어때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 그리고 이제 충선왕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연경으로 가는 거지. 거기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기를 꿈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종을 황제로 옹립하는 거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심양왕 먼저 되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고려 왕이 되면서, 충선왕이 복위하게 되는 거지. 근데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복위 교서를 반포하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집안이 쭉 나오지. 얘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권문세조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그런 거 뒤에 나올 거니까. 됐고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고려의 항전. 지배층 고려 정부는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키고 항전과 외교를 병하는데, 자 써놔. 이걸 뭐라고 그래? 성으로 숨어들어. 혹은 바다에 섬으로 숨어들어. 이걸 산성입보, 해도입보라고 합니다. 우리 고려 정부가 우리 민중들에게 한 건 뭐라고요? 피해! 이거야. 어떻게 해요? 알아서! 이거야, 진짜. 그래서 산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섬으로 들어가기도 해. 문제는 뭘까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동안 피했다가 다시 몽골에도 물러가면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 수밖에 없겠지. 이러니 열심히 싸운 거야. 그때 몽골 애들 와서 빼앗아가면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야? 민중들이 열심히 싸우는 거야. 일반 민중은 대다수 민중들이 적극 투쟁으로 끈질긴 저항이 가능했다. 몽골과 강화, 최의가 제거된 후 강화파 문신들이 김준을 비롯해 유경 이런 강화파 문신들이 화해를 주장합니다. 몽골과 강화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죠. 자, 고려의 주권과 풍속 인정받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불계 토풍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하지만 이것은 끈질긴 항쟁의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줄을 잘 써서 그런 거다. 쿠빌라이한테 줄을 잘 써서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삼별초 항쟁 배경. 무신정권의 붕괴와 고려 세정부가 몽골과 굴욕적인 강화를 맺는데 반발합니다. 경과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대모항 삼별초는 자 외워야 돼. 승화후 온 추대. 충분히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승화후 왕온씨를 추대합니다. 왕으로 배중선 외워야 되고요. 진도로 옮겨 용장성 외워야 돼. 용장성. 그 다음에 일본에 국서를 보내서 협조 요청합니다. 고려 첩장 외우셔야 됩니다. 이따 볼게요. 영웅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 감량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김통제 지하에 제주도로 가죠. 항파 두리성. 하지만 결국 1273년에 함락되고 일부 남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로 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진 않고요. 자, 삼별초의 장기적 항쟁이 가능했던 것은 몽골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기원과 몽골의 굴복을 반발한 일부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뻔한 이야기요. 오른쪽에 박서의 항전. 빡세게 싸웠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단의 강화 천도밭. 이거 시험에 나오죠. 그죠? 가운데쯤 사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니 예로서 섬기고 믿음으로 사귀면 그들도 무슨 명목으로 우리를 괴롭히겠는가. 성곽과 종사를 내버리고 섬에 구차히, 이거 중요한 거야. 성곽과 종사를 내버리고 섬에 구차히 엎드려 세월을 보내면서 달마다 변방의 백성 가운데 장정들이 저의 칼을 맞아 죽게 만들고 노약자는 노예를 잡혀가는 거 국가를 위해 원대한 계층은 아니다. 라고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야? 유승단이. 하지만 어때요? 최후는 듣지 않고 가주. 유승단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데 김세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도 반대했거든. 최후가 어떻게 하냐? 목을 잘라버립니다. 아니 반대 토론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놓고 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잘라. 이게 최후의 클래스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몽골 항쟁기 민족의식 고취한다.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승의 제왕음기. 삼국유사 제왕음기는 몽골 항쟁기에 나오는 게 아니죠. 원나라 간섭기죠. 그 다음에 대장각판 군신기고문. 이거 뭐 할 때? 제조 대장경 만들 때 군신이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바를 쓰는 게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이고 이걸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규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뒤에 문화사에 나오면 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익혀 두시고. 다음 페이지. 자, 삼별초 나와 있고요. 지도 거기도 보세요. 귀주, 의주, 귀주 나와 있죠, 그죠? 네,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처인, 용인이 어딘지 눈여겨 봐두셔야 되고요. 진도에는 용장성, 용장산성이 있고요.
탐나 제이드가 뭐 했다고요? 항파, 두리섬. 이런 거 익혀두셔야 돼요. 그런 거 잘 익혀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삼별초 형제 읽어보시고요. 자, 고려첩장 불신조조 봅니다. 문서, 고려첩장 불신조조는 1271년 진도 정부가 일본에 보낸 첩장과 그보다 3년 전인 1268년 강도, 이때 말하는 강도는 뭐야? 강화도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과 3년 전에 강화도 정부가 첩장을 보냈을 때는 몽골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반면에 3년 후에는 누가 보낸 거야? 삼별초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일본 관리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돼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3년 전에는 몽골 연호를 쓰면서 몽골에 대해서 굉장히 돼요? 긍정적으로 썼는데 3년 후에 또 왔는데 이번에 뭐라고? 몽골 쓰레기라고 하고 몽골과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고려첩장 불심조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사료로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나온 적도 있고 이게 나오면 누구와 관련된 거다? 삼별초.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 민중의 항쟁. 그 다음에 노군별초. 노군별초. 이거 몽골의 1차 침입 때거든요. 노군별초. 읽어보면 정말 답답하죠. 처음 충주부사 우종조가 매양 장부와 문소리나 판관 용의 같은 있었는데 몽골병이 쳐돈다는 말을 듣고 성을 지키는 했다. 근데 의견차에서 우종조는 양반별초, 유혹인 노군과 잡류별초를 건의로 서로 시기했다. 몽골병 여자 우종조와 유혹인 양반들 다 도망쳐버렸어. 오직 노군 잡류만이 힘을 합해서 물리쳤다. 근데 도망갔던 놈들이 돌아와서 은그릇이 모자란다고 해서 수계를 죽이려고 했어. 뭐 이런 쓰레기들이. 그래서 뭐래? 몽골 군사까지 몽골 군사가 약탈해 간 것까지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한다. 먼저 신이었어. 서로 죽였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한 지배층들의 어이없는 짓거리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몽골 1차 침입 때고요. 그다음 김윤우 나와있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온 분이 김윤후입니다. 꼭 좀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더 해야, 1시간 이상은 해야, 1시간을 해야지 마무리 하겠네. 어쩌겠어. 오늘 뭐, 돌발적인 중요한 학원의 홍보 행사 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고요.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1시간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어쨌거나 다음 주에 문화사 끝내서 고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영어 정신 차리고 영혼 탑재하고 해야 된다. 영혼 수업할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